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점화 플러그를 같이 교환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는 실린더 헤드에 장착이 돼가지고 점화콜에서 발생된 고전압을 유도를 해서 불꽃을 발생시켜서 연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화 플러그는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을 할 때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같이 배열이 된 4기통이면 4개, 6기통이면 6개, 8기통이면 8개를 동시에 교환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품이 바로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화 플러그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추후에 교체된 신품 이후, 이 신품 말고 교체되지 않은 장착된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 시기가 되게 되면 세트로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 부품이 바로 이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으로 점화 플러그가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심 정극이라고 합니다. 중심 정극. 자, 이 부분은 접지 정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심 정극과 접지 정극 사이를 점화 플러그 간극이 되겠습니다. 간극. 자, 제가 그린 그림은 점화 플러그의 전체적인 모양을 그린 게 아니고 밑에 하단 부분에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점화 코일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전압이 유도가 돼서 점화 플러그로 전달돼서 유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전압이 어떻게 점화 플러그 전달이 되냐면, 자, 이 중심 정극과 접지 정극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이 스파크, 즉 불꽃이 발생해 가지고 연소실에 유입이 된 연료가 바로 연소가 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점화 플러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점화 플러그를 왜 교환을 하느냐?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 접지 정극 부분과 이 중심 정극 부분이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불꽃에 의한 스파크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실화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든가, 아니면 엔진 부조 현상, 더 나아가서 엔진이 출력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 점화 플러그를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 점화 플러그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연소실 부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점화 플러그 연소실에 장착된 이 부분에 카본이라든가 아니면 연료 같은 이런 물질들이 달라붙어서 이 부분을 간극 부분을 좁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하를 시켜주는 영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하나 알아보게 된다면 자기 청정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청정 온도는 이 전극 부분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가열된 온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인 온도에 의해서 아까 이 부분은 연소실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출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연소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연체 부분과 전극 부분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 부분에 뭐 카본이라든가 연료의 생산물들이 붙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점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태워주는 게 되는 겁니다. 태워줘서 조기 점화라든가 아니면 실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자기 청정 온도라고 하는데, 이 자기 청정 온도는 약 400도씨에서 800도씨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800도씨가 사이가 되는데, 이 400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연소실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00도씨 이하에서는 실화가 발생합니다. 실화. 그래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00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소를 하게 된다면 이 중심 정극과 접지 정극에서 불꽃이 스파크가 발생을 통해서 연료를 태워줘야 되는데, 이 내부의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 열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기점화 또는 자기 착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생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화 발생이라든가 조기 점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점화 플러그를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 점화 플러그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일반적인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백금 플러그, 그 다음에 이디륨 플러그라는 세 가지 종류의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러그 같은 경우는 이 접지 정극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플러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금 플러그는 이 중심 정극이 백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디륨 플러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 정극은 백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 정극이 바로 이디륨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금 플러그, 이디륨 플러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접지 정극에만 백금 플러그가 도금이 되었느냐, 아니면 접지 정극까지 중심 정극은 백금, 접지 정극은 이디륨으로 도금이 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시기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점화 플러그는 교환 시기가 대략 약 3만 km를 주행하게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 주기적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백금 플러그 같은 경우는 일반 플러그보다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 즉 교환 시기는 약 8만 km 이상 주행되면은 이 백금 플러그를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디륨 플러그는 백금 플러그와 일반 플러그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입니다. 이 이디륨 플러그는 교환 시기가 약 16만 km 이상 주행하게 된다면 그때 교체를 해주시게 된다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플러그에는 열형 플러그와 냉형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열형 플러그와 냉형 플러그는 뭐냐면, 자, 열형 플러그 같은 경우는 저압축비의 저소, 그 다음에 저부하의 기관에 적용이 되는 플러그가 바로 열형 플러그가 되겠고요. 냉형 플러그는 고압축비, 그 다음에 고부하의 기관에 사용하는 플러그가 바로 냉형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형 플러그는 뭐고 냉형 플러그는 뭐냐? 자, 열형 플러그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절연체가 길이가 깁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바로 이걸 설명드리고 점화 플러그를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지금 점화 플러그 하단 부분만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점화 하단 그린 건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중심 전극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림은 중심 전극의 길이가 길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중심 전극의 길이가 짧습니다. 자, 이 부분 말고 전체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된다 하게 되면, 자, 이 중심 전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길면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열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흡수를 할 수가 있고, 열을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열 방출은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그는 뭐냐? 열형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요 플러그는 중심 전극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쵸? 요거에 비해서는 짧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심 전극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 흡수 부분이 적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 흡수가 적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 방출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는 뭐라고 부르냐? 냉형 플러그라고 합니다. 냉형 플러그. 자, 근데 요 길이를 가지고는, 요거는 내부적인 거를 제가 단면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플러그 자체를 봐서는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플러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잠깐만 계세요. 자, 바로 요게 점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요 가운데 표신 요 부분이, 자, 보이시죠? 요 부분이 접지 전극이 되겠고요. 중심 전극, 이 밑에 꺾여진 부분이 접지 전극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형태를 봐서는, 자, 열형인지 냉형인지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형인지 냉형인지 구분하느냐? 자, 요 점화 플러그에 보게 되면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는데, 요것을 제가 한번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의 이 절연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영문과 숫자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만 다른 것, 여기 복합적 의미가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이 숫자가 뭐냐면, 열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열가를 표시하는 거고요. 자, 요 끝에 있는 숫자는 뭐냐? 이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간의 간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간극.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열가, 요거는 간극이라 말씀드렸었죠. 자, 요걸 먼저 한번, 열가를 설명드리기 하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림을 지우긴 했는데, 자, 점화 플러그 간극은 약 0.7에서 1.1mm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간극이 0.7에서 1.1mm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간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얘기는 뭐냐? 간극이 1.1mm다. 만약 여기가 숫자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7이라고 하게 되면은 0.7m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 플러그의 간극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아까 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자, 숫자가 2부터 13까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열형이고 어떤 게 냉형이고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자, 숫자 5하고 6은 스탠다드 기본이 되겠다고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숫자가 적었다, 숫자가 높죠. 자, 숫자가 적은 거, 그 다음에 숫자가 높은 게 있는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이 플러그는 열형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이 플러그는 냉형 플러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요걸 숫자를 확인해서 플러그를 확인하는데, 자, 점화 플러그는 교체를 하실 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교체를 하실 때는 이 열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열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다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 열형 같은 경우는 저압축비의 저속, 저부하기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하는 뭐 스포츠카라든가 어떻게 경주용 차량 이 플러그 사용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열을 많이,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은 열을 많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빨리 냉각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열형이 아닌 냉형 플러그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냉형 같은 거 아까 말씀대로 고압축비의 고부하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화 플러그를 교체를 하실 때는 이 열가를 확인하시고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화 플러그를 한번 교체를 해볼 건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4기통하고 6기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기통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6기통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 6기통 어떻게 돼 있어요? 엔진 블록이 V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면부에 있는 실린더 쪽에 있는 점화 플러그는 교체하기가 쉬운데, 뒤쪽 안쪽에 있는 점화 플러그는 흡기 매니폴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야지만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비양심적인 센터 같은 카샵 같은 데서는 안쪽을 교환하기 힘드니까 바깥쪽만 교환하는 이런 일이 예전에는 발생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완 세트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기통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 4개가 들어가 있고요. 6기통 같은 경우 점화 플러그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실 때는 그 개수에 맞게끔 반드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화 플러그 저하고 한번 교체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여러분들이 탈거를 해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플러그가 연소가 돼가지고 플러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색깔이, 자, 제가 잠깐 보게 되면, 자, 제가 하나를 탈거를 해봤는데, 자, 요 부분의 색깔을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색깔이 회백색이라든가 아니면 갈색을 색깔 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플러그 열가가 적합해가지고 잘 연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카본이 많이 끼어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현상이냐면, 이 혼합기가, 연소실에 유입이 되는 혼합기가 부정확하게 된 겁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혼합기 자체가 불량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진에 유입이 되는 에어클리너가 막혀가지고 공기가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 이 점화 플러그가 열가가 너무 낮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에 카본이 많이 끼게 됩니다. 자, 다음은 뭐냐, 이 부분이 탈거를 했는데 윤활유, 즉 엔진 오일이 심하게 묻어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경우는 뭐냐면 오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소실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이 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피스톤 링이 마모된다든가, 아니면 실린더 벽이 마모가 돼가지고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이 돼서 이 플러그에 묻어가지고 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엔진 오일을 너무 과다하게 주입했을 경우도 이 윤활유의 이 부분이 오일에, 즉 윤활유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마모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 연료의 품질이 너무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점화장치 쪽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태가 너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직접 실차량에서 한번 점화 플러그를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차량은 4기통 엔진입니다. 4기통 엔진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점화 코일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이 점화 코일에서 발생된 고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 점화 케이블을 타고 점화 플러그에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된 점화 플러그의 고전압이 불꽃을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워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쪽 타임 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되겠어요. 그래서 요 케이블을 탈거하는데 이 케이블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1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번 실린더 되겠습니다. 2번은 당연히 2, 3번 실린더는 당연히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요 요거를 가지고 또는 길이를 가지고도 몇 번 건지를 케이블이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먼저 탈거를 해줍니다. 케이블 탈거를 먼저 하고요. 자, 여기에 맞는 소켓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켓도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그에 16mm, 그 다음에 하나는 20mm, 하나는 14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또는 연식에 따라서 이 플러그 형태가 미리수가 달라지는데, 이 차량은 아반떼 차량, XA 차량으로서 16mm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6mm 플러그 소켓을 가지고 탈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집어 넣어 놓고요. 라쳇을 통해서 플러그를 탈거하게 됩니다. 자, 먼저 4개의 플러그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를 다 풀르고요. 자, 플러그를 다 풀렀는데 지금 소켓에 안 달려 나오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뭐냐, 이 소켓 같은 경우 내부에 자석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켓에 플러그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플러그에 소켓이 없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겠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빼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차량에서 뺀 케이블 있죠. 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소켓에 플러그가 여기에 장착이 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쉽게 플러그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그를 다 빼고요. 저는 이제 한번 자석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를 다 뺍니다. 자, 플러그를 뺐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까맣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카본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카본에 의해서 많이 오염됐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혼합비가 부정확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다겠죠. 또는 플러그 열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했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플러그 열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죠? 자, 한번 잘 보이시나요?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자, 얘는 열가가 5를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입니다. 자, 5하고 6은 플러그 중에서 스탠다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플러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11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자, 얘는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의 거리가 간극이 1.1mm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그를 4개를 다 이렇게 차에서 탈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립할 때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그냥 이대로 여기서 그 각 실린더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된다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내부에는 실린더 헤드가 밑에 하단부에 실린더 헤드가 있어요. 그 실린더 헤드에 이 점화 플러그가 장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플러그가 제가 한번 바닥을 떨어뜨려 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실린더 헤드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간극이 어떻게 됐어요? 중심 전극하고 접지 전극 간극 사이가 좁아들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불꽃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때는 이 소켓에 자석이 있는 걸 있다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지금 요건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실린더에 집어넣고 손으로 가책을 해주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 4개를 동시에 그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없다, 그럼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케이블 통해서 소켓을 껴가지고 이 상태로 넣어놓고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이 점화 플러그는 안정적으로 이 실린더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는 반드시 이 중심 전극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립을 해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4개를 한번 제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소켓이라든가 에어 공구를 통해서 장착을 하게 된다면 실린더 헤드하고 점화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 부분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린더 헤드 자체를 탈거해가지고 교환해야 되는 큰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가책을 한 후에 라쳇을 통해서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조여주는데 이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쪼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절연부하고 이 부분이 플러그 부분이 손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조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정한 토크로 조여야 되는데 이 토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토크를 본다고 하게 된다면 매뉴얼 정비 지침서를 보게 되면 그 토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던 정비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감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결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너무 초보자들 같은 경우 너무 과다하게 쪼인다든가 너무 느슨하게 쪼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과다하게 쪼개게 되면은 플러그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너무 느슨하게 쪼개게 된다면 압축 압력이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토크로 플러그를 체결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를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교체도 마찬가지 신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케이블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플러그하고 케이블이 장착된 타입이지만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없고 점화 코일이 각 실린더마다 장착이 되어 있는 독립 점화 방식의 코일이 있어요.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만 교체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독립 점화 방식이 아니라 폐자료형 점화 코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케이블을 반드시 같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긴 게 1번, 그 다음에 긴 게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 순서대로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실린더 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그 다음에 4번 실린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에도 아까 탈거한 순서에 맞게끔 코일에도 케이블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기통은 점화 플러그 이렇게 해서 교체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6기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기통은 이쪽에 시뮬레이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쪽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게 6기통이 됩니다. 6기통 같은 경우는 앞쪽에 실린더 하나가 있고 뒤쪽에 실린더가 있어요. 자, 이게 V 블록 모양으로 V 모양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실린더가 여기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점화 방식의 코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코일 밑에 바로 점화 플러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앞쪽은 이렇게 해서 플러그 교환하기가 쉬운데, 자, 이쪽 뒤를 보게 되면, 자, 이게 흡기 매니폴드가 되겠습니다. 좀 뒤에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쵸? 이게 흡기 매니폴드가 되기 때문에 이쪽 뒤에 있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매니폴드로 가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6기통이나 8기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을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플러그만 하나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독립 점화 방식의 코일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코일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일에 소켓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켓을 코일과 분리하면 됩니다. 자, 분리를 잘 하시고요. 이걸 당길 때 너무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선 부분을 당기게 되면 소켓하고 배선하고 이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탈거할 때는 이 코일을 잡고 이렇게 잡아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코일을 한번 제가 탈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고정 볼트가 되어 있죠. 고정 볼트 제가 풀겠습니다. 자, 고정 볼트를 풀고요. 자, 고정 볼트 풀고 코일을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실린더만. 그래서 얘는 6기통이기 때문에 이 코일이 6개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플러그를 한번 빼도록 할게요. 플러그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맞는 소켓을 선택을 해가지고 플러그를 빼게 됩니다. 자, 얘도 지금 자석이 없는 타입이다 보니까 자석을 통해서 한번 제가 빼도록 할게요. 플러그를. 약간 덜 풀렸네요. 자, 얘는 플러그가 좀 긴가 봐요. 자, 롱리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 플러그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요 접지 전극을 한번 보시겠어요? 접지 전극 모양이 틀리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플러그 들어가 있냐면 백금 플러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플러그 모양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앞에 있는 중심 전극 모양이 틀립니다. 얇은 게 지금 백금 모양의 플러그가 되어 있고요. 자, 요 부분은 백금으로 코팅되어 있다겠고, 요 부분은 이디륨으로 코팅되어 있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디륨 플러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디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이디륨 플러그가 되는 거고, 그 이디륨이라는 글씨가 없게 된다면 걔는 백금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사산의 길이가 차이가 있죠. 자는 얘는 롱리치 점화 플러그 되겠고요. 얘는 일반 플러그 되겠습니다. 라사산의 길이에 따라서 피치가 기냐, 짠데서 롱이냐,
숏이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건 숏 리치라고 안 하고 그냥 일반 플러그를 하고요. 요 나사산의 길이가 긴 것은 롱리치 플러그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드리고요. 얘는 냉각 작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공학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그를 탈착을 했고요. 다시 장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장착을 해주고요. 자, 요 6기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조여주고요. 마찬가지 마지막 코일을 이 부분에 장착을 해가지고 껴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고정 볼트를 체결하고요. 같이 체결하고 조여주겠습니다. 자, 조였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터만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은 조립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기통 점화 플러그도 한번 저하고 같이 교체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한번 특징에서 알아보았고, 점화 플러그를 교환하는 방법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 교환할 때 여러분이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 차량에 맞는 플러그의 열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교체 작업 시 플러그를 떨어뜨리다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는 다시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조립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켓에서 실린더에서 플러그를 탈거할 때 만약에 자석이 달린 소켓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여기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코일이라든가 아니면 점화 케이블을 통해서도 실린더에서 빼낼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 교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에 공학 시간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엔진 실습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점화 플러그 교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